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5개 나라 기독병원들로 구성된 아시아 기독병원협회가 연례 대회를 열고 나라별 의료 선교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CBS가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감리교 경기위원회 남선교회와 협력해 설립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조이포유가 캄보디아에서 개국했습니다. 기독교인 1% 국가인 캄보디아의 복음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5개 나라 기독병원들로 구성된 아시아 기독병원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연례대회를 열고 의료 선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아시아 기독병원협회 제23차 연례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막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태국, 필리핀, 해외 4개 나라 29개 병원 관계자들과 국내 16개 기독병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의료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나라별 의료 선교 현황을 공유하며 새로운 과제를 논의합니다. 중국 또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그동안 해왔던 의료봉사들의 경험들을 나누고 특히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그런 해외 선교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아프리카 남부 에스와티니의 의료 기독대학교 설립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6년 에스와티니 정부로부터 대학교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 3개 단과대학에 7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와티니 의료기독대학교 김인환 총장은 올해 안에 정부가 의과대 설립 인가를 해주면 내년 8월 정식으로 의과대 교육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 기독병원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대만에 있는 이 기독병원들, 또 일본에 있는 기독병원들, 또 한국에 있는 기독병원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의과대학의 교수진을 구성하고 또 앞으로 병원도 이제 새롭게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마련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아 기독병원협회는 1993년 한국과 대만, 일본의 주축으로 시작된 최고 경영자 컨퍼런스를 아시아 전 국가로 확대하면서 지난 2011년 본격 출범했습니다. 올해 필리핀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현재 5개 나라 기독병원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인도네시아 등으로 회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연례대회는 태국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 195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 CBS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민족 복음화와 민주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방송사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CBS가 캄보디아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반테아이 메안체이주 시소폰시. 캄보디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이 지역에 한국어로 된 찬양이 라디오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CBS가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와 감리교 경기위원회 남선교회와 협력해 설립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조이포유의 방송입니다. 전체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이고 1% 정도만이 기독교인인 캄보디아에서 조이포유 방송국은 캄보디아의 복음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조이포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해져서 이 1,5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방송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설교와 찬양뿐만 아니라 시사,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ចូលរួមជាមួយមួយយើង
ក្រុមជំនុំនៅទីនេះពួកជំនុំនេះមានតែសប្បាយពិសេសខ្ញុំជាគ្រូបង្រៀនមានក្តីអំណរមែនទែនដែលបានកើតប្រជុំផ្ទាល់សម្រាប់តែក្រុមជំនុំបន្ទាយបន្ជ័យហើយបានដាក់ឈ្មោះថា Joy for You មានអំណរសប្បាយ 개국 축하 행사엔 현지 교인과 지역 주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이포유 방송의 개국을 축하했습니다. 지금은 송출 스튜디오와 녹음 스튜디오 1개씩을 구비한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지만 캄보디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CBS는 열악한 장비의 보강을 비롯해 방송기술 교육과 컨텐츠 제작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조이포유 방송국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CBS의 사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성공한 목회자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대부분 교인 수와 헌금, 예배당의 크기 등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서양에 비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교인들은 인정합니다. 목회자들의 헌신 역시 한국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의 교세 확장으로 한국 교회, 특히 일부 대형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른바 영화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 큽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교회는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온갖 부조리한 현상이 일부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천민 자본주의 현상을 교회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 교회의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성장에 집중하면서 다른 가치를 간과한 데 대한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작은 교회 운동은 지금까지 운동이라기보다는 일부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한 형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작은 교회를 확산시키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교회 근처의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차원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웃을 돕는 것이 도덕성을 과시하려는 행동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웃을 돕는 것과 별개로 교회 안에 부조리한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교회마다 부르짖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도우면서 부조리한 모습이 공존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이 일고 있는 것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큰 사역이 있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교세 확장만이 성공한 목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한 목회라는 인식도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의 영화 관람을 돕기 위해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넣은 영화를 제작해 선보이는 영화제가 있는데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서울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소개합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주거 환경의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의미로 쓰였던 베리어 프리. 이는 이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법률적이고 문화적인 제한과 차별,
의식상의 장벽까지 모두 허무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베리어프리 움직임의 일환으로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기존 영화에 화면 해설과 한글 자막을 넣어 재제작한 베리어프리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의 상황과 배우의 표정 등을 화면 해설사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마이클은 빌리의 옆에 앉아 한쪽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선 각종 효과음과 배경음악의 느낌 등을 한글 자막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베리어프리 영화들은 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와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그동안 영화를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던 비장애인 관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개막한 올해 영화제에선 1956년에 제작된 이병일 감독의 시집가는 날이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최초로 베리어프리 버전의 고전 영화들을 선보입니다. 고전을 읽고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고전 영화가 어떻게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탄생했는지 처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장편 상영작으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와 심야식당 2,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작으로 산책가와 페루자, 한글 자막 단편 애니메이션 상영작으로 두더문과 마음의 형태, 특별 상영작으로 볼링 블링 등이 선정돼 상영됩니다. 또 베리어프리 관련 기술 시연과 화면 해설 라이브, 관객과의 대화와 포럼 등의 행사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8회 서울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오는 11일까지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교수들이 가장 다시 읽고 싶은 책으로 성경이 꼽혔습니다. 교수신문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를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교수 405명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성경이 4.9%의 지지를 얻으며 다시 읽고 싶은 책 1위에 올랐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어 삼국지와 논어가 2, 3위에 각각 올랐고 박경리의 토지가 4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70억 부 이상 판매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흔적을 찾고 연구하는 고대 아시아 문화가 기독교 역사 모임 창립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부기총 목회자 중직자를 위한 호스피스 선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고대 아시아 문화에서 기독교 역사 모임 창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규동 박사는 고대 아시아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경로와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연구하는 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성시와 운동본부가 마련한 부기총 목회자 중직자를 위한 호스피스 선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주영돈 교수와 김영주 간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영적 돌봄 자원봉사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조용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사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도록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정리하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안 될까 생각합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의 청년과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는 대전 충남 지역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청년 말씀 100도라는 제목으로 축제를 열고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선교 합창단, 스티그마 콰이어 합창단이 6주년 기념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캠퍼스 사역의 중요성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남은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그마 콰이어 합창단이 6주년 기념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스티그마 선교 합창단, 소프라노 박연경, 테너 노성한 목사, 스티그마 소년소녀 합창단 등이 출연했습니다. 또 고 신상우 작곡가의 일주기를 맞아 고인의 찬양곡들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10년을 향해 20년을 향해 섬김의 자리로 찬양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그런 멋진 합창단으로 멋진 그룹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읍시 기독교교회연합회와 남원시 기독교연합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정읍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읍 순복음교회 장전환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전환 신임 회장은 정읍시 교회의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남원시 기독교연합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서정복 신임 회장은 연합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연합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아침에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